나이가 들면 문득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직장에서 물러나게 되며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족이나 친구와 더 소통하거나 새로운 사회활동, 커뮤니티 활동 등에 참여해 사회적 교류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외로움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책 조금 서툴더라도 네 인생을 응원해에서 차분하게 자신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발맞추려 애쓰지 않고 굳건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오늘은 책 속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혼자 있어도 좋은 이유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한 사람은 모두와 잘 지내려 하지 않는다. 사이토 다카시는 지금은 메이지 대학교의 인기 교수이지만 사실 30살이 넘도록 변변한 직업이 없었다. 첫 직장을 얻은 32살까지 10년간 혼자 시간을 보내며 묵묵히 내공을 쌓아왔다. 그는 그 긴 시간에 힘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혼자 있으면 겉돈다는 첫인상 반응이 많다. 하지만 장자는 혼자 다니는 것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혼자 다니는 사람은 지극히 귀하다. 라고 말했다. 따라서 무리에서 벗어나 혼자 다니는 것은 강자의 행동이다. 자신의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살필수록 마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 어울려야 안심을 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쓴다. 내면과 실력이 강한 사람들은 혼자 다니기를 겁내지 않고 그 시간을 즐길 줄 안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자신, 그 존재에 특별함을 부여한다. 두려움이 클수록 무리를 찾지 않던가. 강한 사람은 모두와 잘 지내려 하지 않는다. 어느 모임에 초대를 받았다고 하자 많은 낯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웃는 얼굴로 대화하며 시간을 보낸다. 서로 술을 권하고 SNS 계정을 공유하고 전화번호도 주고받는다. 하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그가 누구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교활동은 불필요한 사교활동이다. 이는 내면의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교활동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다. 그들은 전국에 친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위챗 친구도 몇천 명이나 되지만 정작 마음이 괴롭고 속을 터놓고 싶을 때 하소연할 사람 한 명을 찾지 못한다. 인맥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면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 철학자 저우거핑 선생의 한마디는 아주 따끔하다. 사교활동에 열중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많다고 자부하지만 사실 그들의 사교활동의 절대적인 이유는 우정이 아니라 패션과 이익이다. 진정한 우정은 시끄럽지 않다. 강한 사람은 이런 이치를 잘 알아서 불필요한 사교를 내려놓은 지 오래다. 많은 사람은 늙어 도는 것을 두려워하고 친구가 많으면 길을 잘 간다고 생각하며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 떠들썩하고 번화한 곳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시간을 들여 술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거나 자신과 별 관계없는 친구를 사귀기보다 자기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법에 공을 들인다. 중문학의 아버지 루시는 맹수는 홀로 다니고 소와 양은 무리를 짓는다 라고 말했다. 쓸데없는 사교활동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 내 세상이 넓어진다.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혼자 다니는 것이 성격이 거칠고 포악해서도 건방져서도 아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의 선택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송나라에서 원나라로 교체되던 시기에 세상은 무척 어지러웠다. 무척 후덥지근하던 어느 날 허영은 여러 사람과 함께 낙양에서 강을 건너 하양으로 가게 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허기가 지고 목도 말랐다. 그때 길가에 있는 배 밭을 발견하고는 모두 다투어 배를 따서 갈증을 면하려 했다. 하지만 허영은 나무 아래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다. 어떤 이가 허영에게 당신은 어째서 배를 따서 먹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 허영은 저도 현재 비록 잎과 혀는 마르지만 이 배나무는 제 것이 아닌데 어찌 마음대로 배를 따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웃으면서 세상이 이처럼 어지러운데 그것이 누구의 배인지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에 허영은 정색을 하며 배는 설사 주인이 없다 해도 내 마음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 마음의 소리는 번잡하지 않고 마음이 고요할 때 들리는 법이다. 혼자 다니는 것은 번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자세다. 여유롭게 꽃이 피는 계절을 즐길 수 있고 흩날리는 눈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고 명예에 눈이 멀지 않고 거짓으로 마음을 가리지 않게 하는 자세다. 나아가 혼자 다니는 것은 일종의 용기로서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가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심성을 유지하며 고독과 적막 가운데 현실을 직시할 뿐이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한다. 혼자 다니는 사람은 공손하고 따뜻하며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그들은 강직한 성격을 지녔으며 두뇌가 뛰어나고 항상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알고 전진한다. 굳이 무리와 어울리려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자신이 범상치 않아 보이려고 일부러 어울리지 않는 것도 안 된다. 무리 지을 수 있으면 무리 짓고 무리 지을 수 없으면 흩어지면 된다. 물결을 따라 흘러갈 필요도 없고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혼자 다니는 것은 인생의 한 형태일 뿐 성격과는 관련이 없다. 무리와 함께 저속해지기보다는 혼자 있으며 고독을 택하는 것이 낫다. 무리 지어 다니며 성공한 사람은 없다. 사실 집단으로부터 배척당하거나 고립을 두려워하는 것은 약자만이 갖는 생존적 걱정일 뿐이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약자는 집단으로부터 소외되면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먼 옛날 수렵 채집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혹독한 생존 싸움에 직면했고 자연에는 독사와 맹수들이 즐비했다. 무리와 협력 없이 개인이 홀로 싸우다 보면 야생동물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었다. 그래서 약자일수록 악착같이 사람들과 뭉치려 했다. 이것은 조상들이 물려준 생존 방식이었다. 요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약한 사람일수록 집단에서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한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강한지 가늠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혼자 있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 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가면을 쓰기도 하고 주변을 신경 쓰며 항상 사회적 상태에 처하게 된다. 혼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깨닫고 진정한 자아로 돌아갈 수 있다. 사람은 혼자일 때 성장할 수 있다. 혼자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최고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인생의 높이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보내는지 그 질에 달려 있다. 글쓰기, 책 읽기, 마음 챙김, 끊임없는 학습 등 혼자 있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자신을 발전시키고 스스로를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 진정으로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은 혼자서 생각하고 학습하는 시간의 축적과 진보다.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남의 환심을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의미가 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 있는 동안 힘을 축적하고 끊임없이 강해져야 자신만의 빛을 발할 수 있다. 지금까지 혼자 있어도 좋은 이유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혼자 있으면서도 내면적으로 더 많은 성장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외로움을 기회로 생각하여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하거나 독서나 사색에 매진하여 내면적인 성장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